계묘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묘일주는 지장간에 갑과 을이 들어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입니다. 상관과 식신이 록왕에 놓여 있습니다. 식신생 장성이고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모성애가 이렇게 지극한 지혜롭고 박학다식하고 굉장히 소속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엄마가 자식의 벌벌벌 떠는 그러한 형상이죠. 본인이 물이죠. 밭에다가 물을 주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주는 정묘의 일주와 똑같이 베풀고 자선하면서 살아갈 운명이에요. 자기 거를 모두 내어주는 그러한 형상입니다. 철새 계금에 놓입니다. 그런데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더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계묘일주가 어떠한 일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하고 묘를 보시면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생, 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일주, 생, 장성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또 보십시오.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귀인, 천파성, 일귀, 천주귀인, 복성귀인, 학당귀인, 문창귀인, 낙정관, 철새 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곳을 참고하시면 본인의 DNA, 본인의 성격,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쥐이기 때문에 젖을 줘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심, 모성애 어마어마합니다. 헬리콥터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헬리콥터맘의 형태입니다. 인정도 많고 여유롭고 식복이 있습니다. 순리지향이고요. 성격이 굉장히 원만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의식주가 풍족합니다. 만사가 순성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온순합니다. 모임을 좋아하고 총무 역할을 하게 되죠. 베풀고 자선하며 살아갈 운명입니다. Just like 정유일주하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반듯합니다. 고지식합니다. 다정하고요. 욱성질이 있습니다. 식복이 굉장히 높고요. 음식 솜씨가 뛰어납니다. 카피라이터, 숙박, 여행, 목재, 음료, 교육, 기회, 의료, 기획 여러 가지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산액이 있습니다. 아이 낳을 때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신경과민하고요. 편도염이 있겠습니다. 신경계통, 수족냉증, 하혈 또는 당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교육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 분야 재능을 보입니다. 모성애가 남달리 뛰어납니다. 발발발발 떱니다. 자식에게. 수명 장수명이고요. 만혼을 하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형태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내야만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남편이 유야무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겪어내야만 내가 그릇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동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감성계가 무지하게 뛰어나고 오지랖이 넓습니다. 팔방미인이에요. 다재다능합니다. 뭐든지 잘합니다. 창작, 기획, 아이디어맨,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요. 상관과 식신이 놓여있기 때문에 모방의 천재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슬기롭고 문제 해결을 슬기롭게 해나가죠.
한 고집합니다. 개성파예요. 집요합니다.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성운이 빠릅니다. 가주가 됩니다. 득자, 부별, 부부 갈등이 옵니다. 언제냐? 38세 전후로 남편이 이제 유야무야가 됩니다. 38세 전후로 일주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개묘 일주가 남편의 보살핌을 받고 남편의 관심도 받지만 그렇지만 묘가 파가 되어 있잖아요. 천파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냐? 남편이 사업을 망했든 남편이 바람을 폈든 남편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자식이 식상이 관성을 치기 때문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괜찮았어. 그랬더라도 15년에서 20년은 괜찮았어. 그런데 남편의 신상의 변화가 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오지랖을 떱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말아먹으면 그때 이혼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자, 10년 대운이 어떠한 형국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시댁 문제가 될지 직업의 문제가 될지 남편의 사업 문제가 될지 이러한 것들은 10년 대운에서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묘 일주가 보통 이제 38세 전후로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0년 대운에서 또는 연주 월주에서 어떠한 형국을 띠느냐에 따라서 또 진작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만년에는 남편이 공처가가 됩니다. 말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처가로 변합니다. 완벽하게 변합니다. 현달 출세에 공명하는 자식을 둡니다. 자식이요, 여자인 경우 개묘일주가 여자라고 보면 자식이 굉장히 현달하고요, 공명하고요, 출세를 이룹니다. 자식한테 벌벌벌 떤 만큼 정성을 다한 만큼 그 자식이 그대로 돌아오죠. 근데 말 안 듣는 놈도 하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식이 현달 공명 출세를 이룹니다.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지만 그놈 또한도 굉장히 잘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처가가 로강이니까 대릴사위가 되는 겁니다. 개묘일주는 남자인 경우에는 처가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록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처가가 굉장히 그 반듯한 형태, 사상도 건전하고 반듯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해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릴사위처럼. 그래서 처가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아내를 아끼니까 그러는 거겠죠. 기꺼이 자기가 노비가 되는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와이프가 식당을 해.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방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처가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월급은 타봐야 와이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몸만 고생하는 거야. 그런 형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생겼냐? 욕병생궁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 잘 돌아댕겨. 미인이야. 그러니까 멋쟁이니까 허영심도 있고 낭비벽도 있고 막 이래요.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왜냐면 아내가 못 내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맨날 주방에서 일하는데 아내는 막 못 내고 돌아다니 봐. 그러면은 저것이 어디 간가 해갖고 돌아다니지 마라. 너는 치마도 긴 거 입어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아내는 나는 이렇게 멋을 내고 좀 돌아다니는 성향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참견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입장일 경우 계묘 일주가 남자의 경우 아내는 굉장히 이쁘고 허영심 낭비벽이 있는 멋쟁이 미인 아내를 얻겠지만 자식은 평범합니다. 멋내고 돌아다니는 평범한 자식과 인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성 또한도 욕병 생궁에 놓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자식의 형태가 같습니다. 내 아내가 예쁘고 멋지고 막 뽐내고 다녔다면 그 아내하고 똑같은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하고 자식이 똑같은 형국, 나는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자식 때문에 벌벌벌 떨고 또한 아버지가 멋내고 돌아다녀. 그래서 한량기 막걸리 깨나 푸고 여자나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저시기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도 남편이 수단도 좋고 멋쟁이야. 멋쟁이고 잘 돌아다니고 여자도 좋아하고 한량 남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이제 돈도 벌고 막 이랬어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관이 경관되기 때문에 유야무야가 돼버립니다. 존재감이 아예 없어집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아내 덕으로 먹고 사는 팔자가 돼버립니다. 이 남자가. 아내가 번 돈으로 이 남자가 먹고 살게 돼요. 계묘일주의 남자가 처음에는 괜찮았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내 덕으로 먹고 살아.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이 계묘일주가 손대는 거는 돼요. 직장이 좋든가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갔던가 아니면은 그 사업의 형태도 돈이 좀 잘 벌어지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야 돼요. 계묘일주는요. 남편 떡을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처음에 잘 벌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8세 전후로 해서 남편은 아예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내 덕으로 먹고 살게 돼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계묘일주는 아버지가 한량기가 많은 부친 떡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와 운명이 만나게 됩니다. 인성이 절대 생궁에 놓여서 학습 결과가 미진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학난학마가 오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음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음떡을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떡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묘일주가 태어나면 집이 갑자기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음떡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실 세계의 음떡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계묘일주는 스스로 본인이 그 공부는 안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신문 배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막 돈을 벌려고 해요.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돈 버는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집중을 잘해요. 거기서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거기서는 전부 다 해내요. 그러니까 남들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다 봐요.
예, 돈하고 관련이 되면 그때는 정신이 완전히 집중이 돼서 그놈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요. 직장 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도 형제간들도 잘 사주고 자식들한테 전부 다 막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잘 베풉니다. 잘 베풀어요. 이제 남편이 안 좋아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안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거나 돈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베풉니다. 자, 토공망. 이 관성이 공망되었다는 거는 남편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가 오거나 이 남편 때문에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계묘일주가 이 남편을 내쫓지를 않아요. 그냥 참아줘요. 왜냐면 엄마니까 상관과 식신으로 뭉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둬요. 그 남편을 그냥 자기가 먹여 살리는 방법으로 갑니다. 끝까지 그냥 참아내줘요. 그래서 그 남편조차도 자식으로 여기고 키워줘요. 예. 그런 일주가 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너무 애잔하죠. 엄마로 태어나서 온전히 엄마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섬기고 부모도 챙기고 동생들도 챙기고 이러한 형태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전부 다 챙기면서 해나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천복을 줘서 직업의 형태가 아름답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직장이 아름답다거나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일이 잘 됩니다. 돈 버는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계묘일주 공부해봤습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계묘일주 너무 괜찮은 호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